강철로 만든 튼튼한 다리나 최첨단 비행기 날개가 왜 갑자기 그것도 순식간에 부서지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기계야금막 7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단단한 재료들이 왜 파괴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모든 문제의 원흉인 균열부터 시작해서 이 균열이 자라날지 말지를 결정하는 에너지의 줄다리기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재료를 구해내는 의외의 영웅을 만나보고 그 비밀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더 강한 재료를 만드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진짜 악당, 바로 균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이거 사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강한 재료는 당연히 잘 안 부서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무리 강한 금속이라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흠집, 이 균열 하나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약한 힘에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부서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응력 집중부라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작은 균열의 뾰족한 끝부분이 마치 돋보기처럼 작용해서 재료에 가해지는 모든 힘을 그 한 점으로 모아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한 곳에 집중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균열이 더 커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는 결국 에너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에너지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균열이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즉 성장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는 바로 주변 재료가 공급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공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균열이 새로운 표면을 만들면서 써야 하는 에너지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균열이 생기면서 재료가 품고 있던 스트레스, 즉 탄성 에너지를 방출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둘 중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간단한 에너지 모델이 대부분의 금속에는 잘 들어맞지가 않았어요. 과학자들이 뭔가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빠져있던 결정적인 조각이 바로 소성 변형이었습니다. 소성 변형이라는 건 재료가 부서지지 않고 엿가락처럼 쭉 늘어나는 성질인데요. 바로 균열의 가장 뾰족한 끝부분에서 이 미세한 늘어남이 발생했던 거죠. 이때 오로안이라는 연구원이 정말 엄청난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집중했던 표면 에너지보다 균열 끝에서 이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낸 거죠.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소성 변형이 흡수하는 에너지가 새로운 균열 표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무려 1000배에서 10,000배까지도 더 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원문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소성 변형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워낙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애초에 고려했던 표면 에너지는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요. 완전히 게임 체인저였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성 변형이 균열을 막는 핵심 열쇠라면 금속 내부에는 어떤 구조가 있길래 이게 가능한 걸까요?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끈하게 보는 금속 표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결정립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결정들이 모자이크처럼 촘촘하게 얽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결정립들이 서로 만나는 경계선, 이걸 결정립계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계면이 바로 미세한 바리케이드 역할을 합니다. 재료가 변형될 때 움직이는 내부 결함, 즉 전위의 이동을 딱 막아서는 거죠. 균열이 더 커지려면 이 전위들이 한 곳에 많이 쌓여서 힘을 모아야 하는데 결정립 크기가 작을수록 이 바리케이드, 즉 결정립계가 더 촘촘하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전위들이 힘을 모으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공학 원리가 나옵니다. 바로 결정립의 크기와 재료의 강도 사이에 명확한 수학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수식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재료가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
즉, 파괴 응력은요, 결정립의 직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급격하게 강해집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시죠? 결정립이 클 때보다 작을 때 재료가 파괴에 저항하는 힘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결론은 명확해요. 결정립을 작게 만들수록 더 강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 엔지니어들은 현실 세계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그냥 교과서에만 있는 이론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대 야금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 엔진 부품부터 거대한 건축물의 철골까지 모든 것을 설계하는 방식의 근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재료의 파괴는 결국 에너지의 싸움이다. 둘째, 금속을 질기게 만드는 핵심 비결은 바로 소성 변형이다. 셋째, 결정립이 작을수록 균열을 막는 바리케이드가 많아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결정립 크기를 제어해서 재료를 훨씬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과학은 사실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매일 의지하고 사용하는 그 수많은 물건들 중 과연 어떤 것들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원리를 통해 파괴를 막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을까요? 오늘 설명이 그 답을 찾는 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